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시장이 좀 보내고 있는 신호를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쁜 소식이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CPI 지표의 서프라이 잔 지표. 그거였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현재까지 국내 시장의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가 정점이 나왔느냐 안 왔느냐가 계속 지난 6월달 CPI 발표 이후에 7월달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난주에 발표된 7월달 CPI 지표 자체가 8.5로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정점이 통과됐다. 그런 컨센은 거의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8월달에 CPI 지표 이제 9월달에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국제유가라든가 곡물 가격이 그 이후로도 7월달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지표들이 좋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지표에 이어서 또 ISM 서비스업 지표,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 상승률을 작용했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 자체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즉,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조금 완화가 좀 됐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논란으로 또 부각되지 않겠는 그 부분도 지표들이 좋게 좀 나오면서 이러한 요인들, 경기 침체 우려감 자체를 불식시키면서 그런 흐름 자체가 안도 랠리가 현재 글로벌 시장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다 보면 차트를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대부분 글로벌 국가들이 6월달, 7월달 정도의 저점을 좀 찍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 시점에서 보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저점에서 무려 24.3% 올랐습니다. 그 다음 S&P 500이 18%, 인도라든가, 그 다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약 17% 정도 랭크에 있죠. 반면에 이제 오른쪽으로 본다 하더라면 대만이라든가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10%대에서 초반대에서 머물러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한다 한다면 제가 시장 컨셉 자체가 대체적으로 저점에서 10% 정도 반등 내지는 15% 정도 많게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인도라든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베어마켓 랠리 이상의 안도 랠리에 진입해 있는 게 아닌가 진단을 내릴 정도로 상당히 강세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의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나스닥 시장의 차트가 지금 맨 검은 선 자체가 200일동 평균선이거든요. 200일동 평균선,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의 계통 자체가 120일동 평균선인데 120일동 평균선을 돌파한 지가 훨씬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기선이라고 얘기할 때가 120일동 평균선을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120일동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중장기 상승 추세 진입 가능성까지 논의가 될 정도거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미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강한 흐름이 예상보다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자체는 베어마켓 랠리에서 벗어나서 시장 자체가 안도 랠리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진입 가능성이까지 고조가 좀 되고 있다. 아직은 논란이 있지만은 그런 흐름이 현재 시장의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의 시장을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향후에 이제 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당장의 큰 매크로 시장에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뭐 이달에 내일 7월달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은 내일 FOMC 의사록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가 서프라이즈에 나왔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그 내용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8월 23, 4일인가요?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이것도 별로 주목하지 못할 거예요. 이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냐? 결국은 8월달 CPI가 발표가 되는 9월 13일이거든요. 9월 13일까지는 시장의 큰 매크로 쪽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9월 13일 CPI 발표 전,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9월 9일인가요?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 따지면 9월 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특별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도 랠리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지요.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완화되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준 위원들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별로 변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75pp 금리 인상 쪽에서 50pp 인상 쪽으로 약간 후퇴하긴 했지만은 올해 연말에 예상하고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인 3.4에서 3.5 정도는 어느 정도 컨센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인플레이션 완화적인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카고 대표적으로 에반스 연 총재 같은 경우는 네. 연말까지 4% 정도, 내년도까지 4%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쪽을 고수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약간의 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안도 랠리는 이어지겠지만은 최근에 주가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나스닥 시장이 무려 24% 정도까지 올라왔고 여전히 기술적 지표상으로 이격이 지금 과열이거든요. 105 이상 넘어섰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기간 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어젯밤 간밤에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소폭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조정을 통해서 제한적인 안도 랠리는 좀 더 9월 CPI 발표 전까지는 진행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증시를 본다 한다면 국내 증시는 여전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코스피 시장을 본다 한다면 11% 정도밖에 상승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많이 부진하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자체도 이제 2,500포인트를 회복함에 따라 가지고 낙폭 과대 반등이 좀 마무리가 좀 되면서 대체적으로 현재 시장 자체가 전일 같은 경우도 시장 자체가 상당히 무기력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즉 산무장세에 진입한 게 아닌가. 일단 수급의 주체도 없고 외국인 매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주도주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멘텀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부진한 흐름이 점진되고 있는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의 특징 자체는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중심의 IT가 반등을 좀 이끌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가 그동안 시장을 상대적으로 주도를 했던 성장주들이 돈반 약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경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시장 자체가 경기 민감주라든가 성장주가 부진했던 것 자체는 결국 경기 민감주가 순환매라든가 올라갈 시점 자체 중국 경제 지표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라든가 고정자산 투자 자체가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중국에서 이제 중국 인민은행 쪽에서 경기 부양책 성격의 발표를 했지만은 이 부분 자체가 국내 시장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 부분에다가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 따라 가지고 전일 중국의 위안화가 6.8 위안까지 올라섰거든요. 중국의 위안화 약세 부분 자체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에서 아타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또 최근 들어서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고 또 최근에 엔화도 13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34원 정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여야 되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지금 다시 106까지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함께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본다 한다면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는 일단은 매크로 지표의 불확실성 완화로 인해 가지고 일단 변동성은 좀 축소가 좀 되면서 안정적인 9월 초까지 상승 흐름은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상승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매물층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122동 평균선이 미국 시장이 이미 돌파를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570 정도까지 머물러 있거든요. 네. 차트를 보시다시피 파란 선 자체가 이제 매물층인데 2,570, 80부터는 매물층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또 수급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 투자가들이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 때문에 강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수급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쇼커버링 성격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어느 정도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전일 삼성전자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안 했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안정적 흐름이 전개되겠지만은 지지부진화 국면 쪽에서 종목별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예.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 자체는 속도 조절입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시장도요. 가격 조정은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기간적 성격을 통해 가지고 이격을 완화하는 구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오늘 국내 시장 자체는 뭐 혼조권 장세 속에서 종목별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선물 매수가 제한적일 것 같다. 대신 어제 선물 외국인 소폭 좀 매도를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외국인 투자 1조 원 정도 매수를 해놓은 거 있거든요. 이 매수가 오늘 내일 정도에 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 자체가 하루 매수했다 하루 매도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전개가 됐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대규모 매수했던 부분 자체가 아직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변동성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것부터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전히 가치주의 순환매 대응과 실적 성장주 중심의 차별적인 종목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시장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행보 구간이기 때문에 수보다는 나무를 봐야 된다. 즉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 쪽에 봐야 되냐? 일단은 안 좋은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매도 물량들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어제 공매도 물량이 나왔던 종목들을 좀 봤더니 대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낙폭가대 종목들이 반등 나온 종목들 유지거든요.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전체 어제 거래대금 중에서 무려 31% 정도가 공매도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그렇고 HM이라든가 대우이라든가 금호타이어, 한질칼, 효성 같은 종목들이 거의 전체 어제 거래대금 중에서 20% 이상이 공매도가 좀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 중에 낙폭 가대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일단은 이쪽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좀 발표가 좀 돼서 건설주는 재료 노출에 따라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건자재 쪽은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시멘트 가격 인상과 함께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제로 노출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종목들은 실적주입니다. 일부 종목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자체는 이제 미국의 ISM 서비스 지표가 좋게 나왔고 소비 심리 지표가 좋게 나온 부분 자체가 결국은 월마트의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 국내 시장에 미국의 소비 경기 유축에 따라 가지고 많이 빠졌던 대표적인 OEM 의류기업 쪽에 영혼비행이라든가 한세실업에 대한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갭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됐고 다 분기, 반기 보고서 형식으로 다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실적이 노출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중소형 종목들인데 그들 종목들이 오늘 주가에 반영될 것 같은데 그들 관련 종목들 제가 이제 몇몇 종목 실적 호전 관심 종목 중에서 어제 발표된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을 좀 추려봤는데요. 일단 음식료 쪽에서는 대상이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류 쪽에서는 영업무역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몇 번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영업무역이 어제 반기가 실적 자체가 작년 1년 실적에 거의 근접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른 여타 기존에 발표된 한세실업이라든가 OEM 의료기업 JS 코퍼레이션 다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에 아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철강주 중에서 동국제약이라든가 대한제강도 발표가 좀 됐는데 다른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에 비해서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쪽은 건설 쪽과 관련된 철근 쪽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멘트 쪽에 성신양이라든가 한일현대시멘트 괜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 셀트론 헬스케어, 그 다음에 IT 부품 쪽에 ISC가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DDR5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판 쪽에 대덕전자 쪽 그렇게 특히 이수 페타시스가 MLB 다층 PCB 쪽에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맨 오른쪽에 PER 지표까지 제가 계산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풍력이라든가 해상 풍력 쪽과 관련된 상황 에미트 쪽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장비 쪽에 PNT, 그 다음에 5G 쪽에 HFR이 다른 여타 종목들은 어닝 쇼크지만은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화가 전개된다는 측면에서 이들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